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. 오늘은 그 게임 회사 중에서 넷마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넷마블이 그동안 주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별로 좋질 않았습니다. 나오는 신작도 이렇게 크게 흥행이 잘 안 됐었고, 제일 중요하게는 2021년에 인수했던 스피넥스라는 이제 그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가 2조 5천억 주고 인수를 했는데,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 소셜 카지노 시장이 굉장히 좀 불리시했었는데, 코로나가 끝난 지금 좀 성장도 많이 멈추고, 또 그때 이제 인수로 인해 가지고 좀 차입금도 많이 좀 증가를 하고, 영업권 비싸게 주고 사는 바람에 영업권 상각을 매년 1,000억씩 하게 되니까 영업 손실도 좀 발생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사실 넷마블이 그 상장 회사, 상장 게임 회사 중에 매출액은 가장 높거든요. 근데 이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.6배, 그러니까 경쟁사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.6배, 크래프톤 4.5배인데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.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이 넷마블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유가 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도 그 3년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분석을 좀 재개를 하게 됐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작년 12월 28일 날 그 넷마블의 게임 IP들이 4개가 그 중국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판호를 획득했습니다.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서비스가 좀 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게임 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체 개발 그 9개의 게임이 올해 2023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. 이 신작 게임에 대한 그 실적을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좀 그 반영을 하게 되니까 실적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82,000원으로 투자의견 바이로 분석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목표 주가 82,000원은 일단 그 중국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23년 실적보다는 24년 EBITDA,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랑 감가상각비를 합친 금액이죠. 요 부분을 23년 그 게임 업종 평균 EV/EBITDA를 10% 할인한,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24년 거를 저 가져다 쓰는데 그 멀티플은 23년 거를 쓰다 보니까 10%를 할인한 11배를 적용을 했고요. 그리고 넷마블이 매출액이 아까 상장사 중에서 가장 그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러한 그 높은 수익 창출력, 특히 또 이 매출의 85%가 전부 해외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서 23년 평균 게임 업종 PSR 2.7배를 이 넷마블 23년 예상 매출액에 적용을 해서 그 두 값의 평균 값으로 82,00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.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넷마블의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, 중국 게임 시장이 그 10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 뭐 청소년 보호, 뭐 코로나로 인한 개발 지연,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 한국과 같은 외국 게임들을 이제 수입을 막다 보니까 그 중국 게임 시장이 10년 만에 처음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, 이 시진핑 집권 3기로 접어들면서 이 내수도 좀 진작을 해야 되고 성장률도 좀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 좀 시진핑 3기부터는 좀 게임 산업을 기존의 규제 보다는 좀 육성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이 계속 안팎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이 좀 그 규제,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았었는데, 최근에 디디추싱이라는 이제 회사가 빅데이터 유출 때문에 지난 18개월 동안 그 신규 사용자 등록이 금지가 됐었거든요. 근데 최근 1월 달부터 그 등록을 재개하면서 이제 중국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아니냐. 그렇다면 이 게임 산업도 이제까지 어떤 규제에서 좀 더 육성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중국 게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,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작년 28일 날 한국 게임 6종, 외상 게임 44종에 대한 판호를 발급을 허가한 것도 이러한 어떤 게임 산업 육성, 규제 완화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중국에서 한국이 판호를 2016년에 35개를 받았었는데, 2017년 사드 배치 이후로 거의 판호가 없었다가 작년 12월 28일 날
6개 의미 있는 어떤 판호 발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. 물론 20년에 서머너 주어, 21년에 그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모바일이 받긴 했었지만 이거는 사실 약간 허울뿐인 판호 발급, 그러니까 실제 판호를 발급을 해줬지만 서비스도 어렵고 마케팅도 좀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작년부터는 뭐 진짜 실적으로 어떤 게임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판호라고 좀 업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실제 6개를 받은 그 게임도 실질적인 어떤 중국에서 자유로운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마블이 작년 12월 28일 받은 4개의 게임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, 올해 하반기부터 좀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신작 라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9개의 게임이 넷마블 자체 개발 게임으로 올해 출시될 예정입니다. 이 자체 개발 게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통 게임 회사들은 이제 외부에서 게임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가져다가 대신 그 서비스를 해주는 퍼블리싱 게임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넷마블은 거의 100% 자신의 그 자회사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게임 흥행을 하면 그 매출에 대한 이익이 그 굉장히 많은 부분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신작들이 물론 이제 게임의 흥행 여부를 참 사전에 예상하고 실적 추정에 반영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 모두의 마블만 봐도 모두의 마블 1이 뭐 전 세계 한 2억 명 사용자를 확보한 그리고 누적 매출 약 8천억 정도가 발생할 정도의 어떤 메가 히트를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모두의 마블 2도 좀 어느 정도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신의 탑이라든지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그 웹툰에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그 흥행을 기록한 그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조회수가 142억 회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봤던 웹툰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IP를 활용해서 게임이 만들어진다라면 그 신규 유저를 유입할 때 상대적으로 좀 쉽게 신규 유저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흥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중국에서 출시될 게임도 A3 스틸 얼라이브, 샵 타이탄, 뭐 제2의 나라, 스톤에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입니다. 2021년 6월 달에 출시를 해서 한국, 대만, 일본, 홍콩, 마카오 5개 지역에서 1등을 했던 게임이고요. 이제까지 뭐 채 2년도 안 됐는데 4,600억의 그 매출을 발생하는 굉장히 글로벌리 히트한 게임인데 이 IP를 가져다가 텐센트가 중국 현지화하고 텐센트가 직접 중국에서 퍼블리싱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중화권 국가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신작들, 그러니까 이미 흥행이 검증된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IP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올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계속 신작 9개, 중국에서 4개, 총 13개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그 하반기부터는 좀 의미 있는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넷마블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넥스 뭐 영업권 적자라든지 신작 부진 때문에 4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적자를 좀 탈피하고자 2023년 주총에서 아예 비용을 컨트롤하는 데 능숙한 CFO분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다 비용 효율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. 실제로 넷마블의 이제 적자 원인 중에 하나인 높은 인건비 상승, 이 높은 인건비 상승을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3분기 누적으로 한 47%가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 이 4분기부터 지금 급격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이 신작이 대부분 다 자체 개발이어서 지급 수수료 비중이 좀 작을 뿐만 아니라 13개 중에서 6종이 그 자체 보유 IP여서 외부에 IP 수수료 주는 부분도 높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 지급 수수료 부분도 좀 이 우하향하는 치세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비용이 슬림화되는 과정에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매출이 좀 그 중국 그리고 신작 9개에서 좀 의미 있게 나와준다라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하반기 좀
흑자 전환을 하고 2024년에서는 좀 의미 있는 이익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 지금 워낙 뭐 밸류에이션이 최바닥인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게임주는 이게 참 흥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게임에 목을 걸고 거기가 그 게임이 이제 흥행이 될 거라고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그 게임 하나가 흥행이 잘 안 되면 굉장히 크게 주가가 빠지고 큰 투자 손실을 보는 사례를 그동안 우리가 게임주 투자하면서 많이 봤는데 넷마블은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신작 9개, 중국 4개, 13개. 현재 국내 게임사 중에서 가장 많은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제가 뭐 이 신작 출시에 대해서 또 어마어마하게 좀 공격적으로 실적 추정을 했냐? 그렇지 않습니다. 2024년에 신작만 한 3,600억 정도? 그러니까 게임 하나당 뭐 300억이 채 안 되게 실적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실적 추정도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, 어찌됐든 회사가 턴어라운드 되고 중국 모멘텀도 받고 현재 그 주가는 굉장히 바닥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향후 주가가 좀 긍정적이라고 예상을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넷마블에 대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